지적하셨던 선거에 대한 해석, 네. 선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나왔어요. 난 이게 예. 흥미롭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이겼다고 해야 돼요. 12대 4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겼잖아요. 예. 그 앞에 그걸 그냥 반대로 뒤집어 버렸잖아요. 예. 이겼다고 하면서 다만 서울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예. 그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진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았지 않습니까? 2일 3일간 상태가 안 좋았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성벽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배고프지 하면서 모욕을 주면 안 된다. 시종일관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표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본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쓰라렸거나 아마 배신감을 느꼈을지 몰라요. 잠 못 이뤘겠네요.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나도 잘못했지만은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왜 스타벅스 불매 운동하고 공소 취소. 왜 공소 취소 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선거운동 하지 못하도록 했느냐. 왜 하정우 AI 수석을 그건 또 정청래 대표가 권한 걸로 돼 있지 지금. 예. 뭐 그런 거. 또 성남시장 선거에서 졌잖아요. 그죠?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대통령의 7인방, 성남 7인방인데 선거에서 성남 아지트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이 선거 책임론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전가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전당대회로 이어지는데. 예. 이야,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조갑재 대표께서는 기자로서 또 월간조선 편집장으로서 숱한 대한민국 권력의 암투, 권력 쟁탈전을 정말 그 현장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거죠. DJ도 보셨고 YS도 봤고 JP도 봤고 이해창도 봤고 노무현도 봤고 다 봤습니다. 이명박도 봤고 박근혜도 봤고. 자,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대표를 지켜가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중에 유시민, 김어준, 매불쇼의 최후, 조국까지 싹쓸이 직격을 했다. 난타 이 맹공을 퍼부었다라는 해석까지도 나오는데 서울공항입니다. G8 정상회의에 출국하는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는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발도 못 디디겠는데 바로 옆에 자리는 김민석 총리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권력의 이 묘한 상황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대표님? 자, 이게 어떤 정당이든지 그 안에는 분파가 있게 마련입니다. 예. 왜냐하면 정책과 노선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분파가 생기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거 없으면 이건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패거리지. 뭐 마피아가 그 안에 내분이 있겠어요. 그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툰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은 싸워도 합의점이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끼리 이유 없이 나눠져 가지고 싸운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잘 화해가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예. 오늘날 국힘의 몰락을 가져온 게 2007년 대통령 경선 때 이명박, 박근혜 두 진영이 격렬하게 싸운 데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거 잘 아시잖아요. 예, 예. 그게 결국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등장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당시 사실은 한나라당의 실력자가 계속 태클을 걸고 이명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세종시를 교육과학 도시로 한다는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발의를 해가지고 좌절시키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 중심제가 했어. 예. 이게 결국 그 뒤에 탄핵 사투로까지 갔거든요. 저는 그 비슷한 게 지금 비슷한 류의 권력 투쟁 암투가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허. 그러니까 이거 최악의 갈등입니다. 예. 이유 없는 갈등이에요. 아. 그럼 이게 수습이 잘 안 돼요.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말 그대로 달라도 너무 다르다. 라고 지금 이 현상을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벌써부터 서울공항에도 나타나지 못했고 누가요? 정청래 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선관위 문제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되고 당대표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공항에 나오는 인원을 최소화했다. 그런데 전당대에 나갈 것이 명백한 김민석 총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항에. 그리고 중앙선관위 대처 운운했지만 정작 정청래 대표는 출사표를 던지듯 전북 고창에 선운사를 향했습니다. 큰절을 부처님께 올리고 마치 그 모습은 전당대에 나가니 이 사람 정청래를 밀어주십시오. 남이아비 타불. 그렇게 봐도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이 있다면 두 사람이 있다. 정진상과 김용이다. 정진상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김영전 부원장은 이번에 나가고 싶었는데 공천받고 싶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싹둑 잘랐습니다. 김영전 부원장의 반격일까요?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에 나가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메시지들, 일련의 메시지를 조 대표께서 읽으시기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통령의 경고장은 야, 정청래 전당대에 나올 생각하지 마.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도 그렇게 읽혀요. 그렇게 읽히고 이 배경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2021년 전당대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 그리고 그때 대장동 사건이 폭로되어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궁금합니다. 빚어졌던 왜 이렇게 정청래와 대통령의 사이가 나빠졌을까? 문재인 세력과 이재명 세력의 갈등.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박근혜 세력과 이명박 세력의 갈등과 비슷한 게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는 대장동 사건을 터뜨리는 정보는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언론에 정보를 줘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서로 사이가 나쁜데 겉으로는 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 두 분이 자주 만나니까. 그런데 그 밑에는 그런 갈등이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배신자로 보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이재명 쪽에서는 문재인 때문에 우리가 떨어졌다 하는 그런 생각. 예. 또 그거와 더불어 이 계열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작년 총선 공천할 때, 작년이 아니네요. 그게 벌써 재정이 됐습니다. 예. 2020년 저 운동권을 많이 탈락시켰잖아요. 그 사람들이 문재인 계열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대신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이구나. 후보 시절에 그런 자랑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종북 세력을 많이 정리했다고. 그래서 요새 빚어지고 있는 게 예컨대 정청래 대표 쪽에 모여 있는 좌파 운동권 출신. 예. 이재명 대통령 쪽에는 그런 운동권 출신이 좀 적죠. 별로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문화가 좀 다르죠, 그죠? 예. 그런 구조적인 뭔가가 있는 데다가 이번에 이제 이번 선거가 잘 되면요, 뭐든지 잘 되면 또 안 싸워요. 잘 되면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하지, 너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졌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하니까부터 서로 남탓하게 된다.
이러면은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 정청래 대표가 나는 이길 자신 있다고 나온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의 이야, 대결 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네요. 예. 그 국힘당에 그 비슷한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국힘당 총선 이후에 그 당 대표 선거 때도 예. 윤석열 쪽과 한동훈 세력,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대표로 출마하는 것을 반대했잖아요. 당시엔 나경원, 예. 원희룡, 예, 예. 윤상현 이렇게 출마를 예, 했습니다. 반대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연합전선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런 패턴이 여기 또 보이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강하게 예. 관여하고 있는 모습이 그냥 비춰지고 말았습니다. 예. 예.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지원 의원 이른바 촉이 정말 놀랍다. 뭐 얼마나 놀라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지원 의원도 지난번 경기 평택을 선거에서도 조국 후보가 내려놔야 된다. 지금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내려놔야 된다. 박지원 의원의 조언이 미리 성견지명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대표님? 저는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예. 대통령이 레임드 대통령이 아니에요. 초기의 대통령이고 그래도 지지율이 꽤 나가고 하는 분과 제2인자가 정면 대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험을 할 수 있느냐. 예. 이기든 지든 그 이후의 사태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여튼 처음 보는 지금 드라마가 진행 예. 중이에요. 완전히 뭐 처음 보는 드라마는 아닌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정치사에 이 실권자에게 뭐 야당 경우에도 야당 총재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한테 이 2인자가 달려들다가 정말 떡밥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표님? 제가 처음 보는 거는 처음 본다는 의미는 네. 좌파 진영에서는 이런 게 처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쪽에서는 있었어요. 이게 예. 보수는 원래 좌파 진영처럼 이렇게 뭐 줄 세우고 가는 게 없거든요. 예. 근데 김영삼 대통령에게 당시 이회창 제2인재였잖아요. 예. 달려들었잖아요. 대쪽 총리 이러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거 국면에 탈당하라고 그랬잖아요. 김영삼 보고 탈당하는 그 이야기까지 했고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명박, 박근혜도 그렇고 예. 또 윤석열, 한동훈도 그렇고 아.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야. 그렇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네. 대변인인 이지연 대변인은 방송에 나갔다가 마치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누군가를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찍어 보내는 거냐라는 발언을 냈다가 거의 누더기가 될 정도로 이 친명 쪽으로부터 난타당하고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